아버님과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고 위로 시누이가 3명 있습니다. 1년에 명절 2번, 제사 1번을 시댁에서 지내고 있고 명절에는 항상 작은 할아버지 내외분이 오고 계십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늦둥이라 아버님과 6살 차이이고 자식 2명이 있는데 전부 40대지만 둘 다 미혼이라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막내 삼촌도 오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리 쪽을 많이 다치셨습니다. 거동이 안 될 정도로 다친 상황이라 자식들과 어머님이 돌아가며 아버님을 간병하고 있고요. 문제는 추석인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병간호하신다며 저희 부부에게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례 음식을 저희가 준비해서 지내고 어머님이 아버님 간병을 월화수 하시고 목요일에 오셔서 따로 음식을 하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할아버님네와 삼촌이 오시면 손님 맞이를 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70도 넘으셨고 지병은 없으시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지금도 힘들어 하십니다. 명절을 저렇게 보내고 나면 병나실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저희 부부가 전부 알아서 해보겠다고 절충했다며 저한테 통보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음식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살면서 직접 음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차례상을 시댁에서 준비하고 차리자는데 조미료나 냄비 같은 게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본인 말로는 음식을 전부 사서 할 거라며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작은 할아버님네와 삼촌까지 오시는 상황에서 그게 정말 가능하다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차례를 지내라는 시어머니 말씀도 황당한데 본인이 나서서 손님까지 치르겠다 했다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차례 모시는 분들이 상황이 안 된다면 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맞이도 그렇고요. 해서 그걸 왜 우리가 다 하냐. 상황이 안 되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다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 평생을 제사에 대해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이었으니 당연히 시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매년 명절이면 맛있는 거 먹고 할머니 댁에 갔었고 그마저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이후부턴 엄마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며 쉬는 날 정도로 보냈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 남편과 대화하다 제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1년에 제사만 4번 지낸다는 말을 듣고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냥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난리쳐서 아버님과 상의 끝에 제사를 한 번으로 줄인 거였고요. 그래도 명절에는 항상 전날에 가서 전 부치고 음식하는 걸 도왔었고 당일에 차례상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하고 난 후 성묘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 친정으로 갔었고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맘 먹고 한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남편은 불만이 많았었나 봅니다. 이번에 싸우면서 너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음식하고 고생은 엄마가 다 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 하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참아왔던 모든 게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맞벌이하고 애 키우면서 차례상에 제사상까지 차리면서 살아야 하냐.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까지 대접해야 하냐. 난 그런 거 못한다. 허구한 날 니네 엄마 불쌍하다 고생만 했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 고생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냐. 난 그렇게는 못 산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렇게 한참을 싸우면서 퍼부었는데도 짜증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대를 이어주고 시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모실 여자가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 제사 차례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줄 여자, 어떠한 상황에도 남편을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여자가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 그냥 그런 여자 만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러고는 아버님이 아프시니 시댁으로 가 있어도 되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되고 바로 이혼을 해도 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말하며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통은 차례를 안 지냅니다. 더군다나 시부의 입원으로 온 가족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는 마당에 무슨 차례를 지내나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또 아내와 상의도 없이 맞벌이하는 아내한테 차례상을 직접 준비하라고요. 평소에 엄마의 고생을 안타깝게 여겼었다면 차례상 차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럴 땐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번 차례는 없다고 친척들에게 알리라고 하셔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일을 벌린 남편한테 혼자 준비하라고 하세요. 요즘 차례상 배달 앱도 있으니 그거 알려주던가요. 두 번째. 자기 엄마 불쌍하다면서 음식 안 하고 못한다는 거 보면 1년에 4번씩 있었던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거네요. 지금도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내랑 해보겠다는 건 그냥 아내한테 시킨다는 거고. 상남자 흉내내고 싶어 하면서 아내 맞벌이 시키고 장손이면서 재산은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주둥이만 살았네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알아서 하라 하고 님은 친정에 가서 푹 쉬다가 오세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합가나 시부모 모시는 것도 지 마음대로 큰 소리치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 안 지냅니다. 혹시 남편 집안이 멍멍이 족보 집안인가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 건지. 남편에게 지방은 쓸 줄 아냐고 물어보세요. 못 쓴다에 제 소중한 500원을 걸겠습니다. 네 번째. 남편이 등신인 걸 어쩌겠어요. 남편 혼자 알아서 하라고 냅두세요. 통보하면 와이프가 화는 내겠지만 결국은 할 거라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냅둬요. 이런 상황에선 차례상 안 차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네요. 너네 부부가 간소하게라니. 아마 이번 기회에 님한테 넘겨버릴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덕분에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네요. 다섯 번째. 무슨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기를 쓰고 제사를 지내나요? 남의 집 딸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준 덕분에 결국 조상덕 잘 봐서 시아버지는 다쳐서 입원하고 아들은 이혼하네요. 앞으로도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